오늘장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또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오후장 상황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결국 나섰습니다.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겠다 주가 방어에 나선 것인데 자사주 1,899억 원이거든요. 이 매입 결정이 주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번에 놀랐던 게 팬이 돌아서면은 안티가 되는구나라는 걸 너무나 여실하게 이 NC소프트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도 NC소프트에 대해서 아주 버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기존의 팬들이 떠나게 된다라면 상당히 매출 감소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고, 지금 자사주 매입 거의 2,000억 가까운 1,900 가까운 자산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건 큰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게임 유저의 마음을 달리겠습니까? 투자자의 마음을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게임 유저가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NC소프트가 좀 해왔고, 이번에 브레드 앤 소울 2가 그것에 방점을 찍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를 하겠다라는 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새로운 작품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주가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5조 원이 증발했어요. 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무언가 기대작이 실망작으로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NC소프트에 대한 거는 기대가 없다라고 떠난 투자자들이 매도 행렬을 보여준 건데, KTB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3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 반응도 싸늘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NC소프트가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냐면, 어쨌든 컨텐츠 업체는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고객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신규 고객을 어떻게 잘 창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롱런할 수 있느냐의 기로인데, 지금 신규 고객을 유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기존의 게임 방식을 바꿨을 때 기존의 유저들, 내가 이러려고 이 게임 했느냐 네. 하는 생각으로 또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존의 고객들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고객들이고, 신규로 들어온 고객은 수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NC소프트가 지금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솔직히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단번에 결정하기가. 그리고 또 하나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기반의 게임이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너무 리니지 기반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회사들은 메타버스다 혹은 새로운 장르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거에 반해서 NC소프트는 너무 안전제일 위주 혹은 쉬운 길을 많이 걸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주는데 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는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유저들한테 약간 버림받는 부분이 되었고, 주가 역시 하락한 것이라서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목표 주가도 하향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KTB투자증권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 보면은 리니지 W가 확실하게 그 실적을 또 성적표를 갖고 오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평이 있던데, 나중을 보고 나중에 무언가 좋아질 것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사두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좋아진다는 게 리니지 W는 내년 상반기예요. 내년 상반기 출시이기 때문에 흐름을 너무 길게 남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NC소프트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외 발매 이벤트.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당장은 주가를 끌어올리긴 쉽진 않다 해서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백약이 무효,
일단은 반등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지금 주주들의 그리고 유저들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도 들어가지는 말자, 관망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소데이, 수소 위크 열렸죠.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힘을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가장 또 눈에 띄는 글씨가 이런 거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수소 관련주다. 효성 첨단 소재, 그 수소 관련주 안에서의 갖고 있는 강한 모멘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소하면 뭐 에너지 쪽으로 해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이 많겠지만 결국은 얘를 어떻게 보관해서 이동하냐의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냥 공기 중에 사라져버리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그 화학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탄소 섬유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수소의 어떤 보관 용기 혹은 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독보적인 역할, 뭐 생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시장이 좀 현실화됐을 때 네. 상당히 효성 첨단 소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우리 수소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그룹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성 그룹주가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효성은 수소를 생산도 하고요. 네. 또 수소를 보관도 할 능력이 있고 또 수소 충전소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효성 그룹이 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또 효성 첨단 소재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의 필수 소재인 탄소 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하면 효성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했는데 제가 살짝 속풀이를 채팅방에 왜 수소 관련주로 미리 이 종목을 안 사놨을까요? 라고 했더니요. 너무 비싸서 알아도 못 샀어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비싼 가격에서 오늘 또 8% 넘게 오르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가격 전략을 세워보자면 항상 실적 시즌에 눈에 띄었던 게 효성 그룹주였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높은 가격인 거 알지만 들어가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주가의 가격하고 실제 받아들이는 가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한 주당 가격이 뭐 68만 원이면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주식수가 적거나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효성 첨단 소재 주력 사업 타이어 보강제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3분기 실적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딱 눈에 보이는 게 66만 원, 뭐 60만 원이 비싸 보이시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7월 달부터 약간 한 2달 가까운 기간 조정을 잘 이루어지고 나서의 60만 원 돌파를 좀 시도하는 것이라서 저는 일단은 한 7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100만 원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주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중요하다. 다른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퍼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배 내외에서 평가를 받는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제 뭐 20배 정도고 실적과 반영하면 16배 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소 위크라고 하잖아요. 참 말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수소데이, 수소 위크. 거기에서 저희가 방금 언급한 효성도 있지만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관련 종목을 꼽아보자면은 단연 효성이 탑인지 또 이런 글도 올려주셨어요. 효성중공업도 그럼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러던데요. 그렇죠. 저는 효성중공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효성중공업이 수소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한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뭐 여러 그룹사들이 이번에 현대 수소 모빌리티 뭐 수소 시장 어떤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두에 미리 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효성 그룹 자체가 수소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저는 체계화가 잘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소하면은 수소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쪽이 있고요. 수소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성 그룹이고 또 지주사 효성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효성 TNS가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효성 그룹 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효성은 상당히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연탑은 효성이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와 함께 효성 중공업도 같이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소대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있어. 코오롱도 나섭니다.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이 그룹 역량 집결,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아까 효성은 수소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생산, 보관, 뭐 충전, 뭐 이런 쪽에 맞춰져 있다라면 네.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배터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사업을 좀 준비를 좀 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 충전재라든지 혹은 배터리 수소 그 2차 전지 같은 이런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연료 소재라든지 혹은 이것을 또 생산하는 한마디로 커넥터, 전동 모터, 배터리 모듈, 수소차 관련된 제품, 부품들 그리고 차량 경량화 특히 전기차든 수소차든 뭐 최근에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차를 가볍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연비의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차량 경량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구체화했고 특히 이제 주요 메이저 차량들의 뭐 OEM, 1, 2차 부품 업체 관련해가지고의 뭐 개발, 협력 이런 부분들도 시도하겠다 얘기가 좀 나와지면서 코오롱 그룹주들 또 코오롱 관련해가지고 수소와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오롱 그룹주 보시다시피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코오롱 플라스틱이 최우선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코오롱 플라스틱은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이번 그 최근 2주 사이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렇지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줘 왔습니다. 약간 차량 경량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 맞춰지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하우징 부품 생산을 좀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해외 기업에 좀 의존했었는데 코오롱 쪽 플라스틱이 좀 개발을 좀 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수소 사업 전반적으로 코오롱이 좀 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부품, 핵심 소재 쪽을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지금 어쨌든 수소 에너지 자체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그 사업 부분이 그 선도하는 사업 부분이 있겠지만 수소 사업 부분은 모든 기업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일화된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하냐 못하냐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먹을 거리를 주도해 가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쫓아가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라서 현재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많은 그룹사들이 하고 있고 코오롱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일부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내주고 코오롱을 사볼까? 왜냐면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사기에는 늦었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코오롱 짱이지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어때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솔직히 저는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2주 만에 지금 뭐 7,000원 혹은 8,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12,500원 뭐 700원, 13,000원대까지 뭐 50%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서 좀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당분간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 14,000원대에서 한 11,000원대 높은 변동성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9월 말까지는 좀 관망세를 보고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급등 부담으로 차실현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미래는 밝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 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